역시 우리가 선당후사라고 나보다는 당을 생각하지만 당보다는 선국가입니다. 선구후당이죠 사실요. 여야가 다른 거지 저걸 반 퇴출시켜야 될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문화의 문제거든요. 그게 오히려 의회 민주주의 위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가 혼란한 상황에 빠졌지만 역시 국민의 힘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직 국가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여야의 협력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저는 뉴스핌 지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최현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경기도 동두천, 양주, 연천 갑 지역구에서 5선에 성공하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필요할 때 좀 쓴소리를 하는 캐릭터로도 좀 알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친명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사실 특정 계파로 분류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좀 특별히 좀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좀 이런 길을 걸어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뭐 누구나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뭐 다 얘기합니다. 뭐 여야 정치인들 매일 한 말에 맨 앞은 국민 얘기합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 면에서 저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역시 우리가 선당후사라고 나보다는 당을 생각하지만 당보다는 선국가입니다. 선구후당이죠 사실요. 우리 국가가 잘 되고 국민들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니까 저는 가능하면은 소위 말하는 당리당략적 사고에서 벗어나려고 좀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또 그게 그런 데서 좀 벗어나는 게 그게 또 사실은 우리 당을 위한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저희 보수적인 경기 북부 지역에서 저희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세를 확보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동네에서 그 과거에는 지금은 좀 낮았지만은 보수적인 지역구에서 제가 5선까지 하게 된 게 그게 우리 민주당의 확장성을 크게 보여줬던 거죠 사실요. 그런 입장에서 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예산결산위원장을 하실 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여당의 장관을 모셔다 놓고 쓴소리를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근데 그런 역할들이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때 네. 그 당시 엄청나게 그렇죠. 많이 시달렸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자랑으로 여기는 게 그게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네. 그 국회가 그 국회법에 정한 예산이 딱 의결된 날이 그때뿐이에요 사실요. 그렇죠. 요번에 뭐 여야 합의로 네. 그때 야당의 그 예결위 간사가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 추경호 대표가 제가 기획재정위원장 할 때도 추경호 의원이 간사였고 네. 제가 그 여당 예결위원장 때도 간사였는데 저는 다 양보했습니다.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야당이 막 얘기하는 걸 여당이 다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 들어줬으니까 당신들 이거 좀 해주쇼. 그럼 또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때 예산 때도 그랬고요. 예산 때 최종 소위 말해 개수조정소위원회라고 하는데 그 정부 차관들 쭉 와서 예산 심사할 때도 추경호 의원이나 야당 의원들이 막 혼내면 제가 같이 혼낸 다음에 그러나 좀 봐주자고. 그리고 제가 정부에다 대고 이건 야당 의원들이 오케이 해준 거다. 고맙게 생각하고 야당 의원들 지역도 잘 챙겨주고 제가 꼭 이런 얘기를 늘 했었습니다. 네.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그 당시 뭐 우리 추미애 장관님한테 너무 과해갖고 그걸 자중을 시켜갖고 문자 폭탄을 뭐 수천 개 그렇죠. 받았었습니다. 네.
또 최근 국회에서 이제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의원님께서도 앞서서 이제 금투세 폐지가 좀 더 낫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두고 좀 잘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이제 민주당이 민주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금투세 폐지가 뭐 민주당의 민주적 가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비판적인 폐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다. 그 다음에 오히려 자산 양극화라든가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만,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다수의 소위 말하면 소액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이걸 원치를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세 대상이 되는 분들은 연 5천만 원은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되질 않습니다. 1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얼마 안 되지만 고액을 투자하는 분들이 심적인 위축감을 갖고서 국내 시장에서 빼든지 아니면 뭐 미국으로 하든지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더 침체하고, 그 더 침체되게 하면 그 손해는 개미 투자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이 이건 좀 유예하든지 뒤로 미루는 게 낫다. 지금 금융 상황이라든가 증권시장 상황이 너무 나쁘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유예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 폐지하고, 민주당이 제가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해갖고 우리 경제 살리고 주식시장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고 제도적인 여러 가지 지원들 해나가고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논의해보자고 얘기했던 겁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의 민주적 가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이런 걸 해갖고 민주당이 무슨 어쨌든 자산소득의 어떤 불균형이라든가 또 부의 양극화 이런 걸 그런 걸 방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22대 국회 개원하고서 김영진 의원님 등과 이제 미래를 여는 의회 민주주의 포럼이라는 연구단체를 만드셨잖아요. 만들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역시 의회가 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들 표현한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국가다, 또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의 두 축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하고 정부에다 위임을 한 거거든요. 정부에서는 유일한 선출직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그 행정부, 그다음에 국회가 하는 거거든요. 두 분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또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나라가 되는데, 그리고 흔히들은 대통령 중심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 그래도 미국도 사실 의회 권한이 많은데 대통령의 권한이 많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갖고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 헌법이 행정권은 대통령한테 간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거예요. 정부에 속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통제 수단이 많이 있어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안도 있고, 총리와 관계 장관 부서야 되고, 그 다음에 장관을 임명할 때도 그 다음에 총리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런 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여러 권한이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뭐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 하면 그거 막 비판하면 안 돼요, 사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니까. 행정부의 어떻든 그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법안이 적절치 않다고 봤을 때 견제 수단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국회는 여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국회를 운영하는 여야가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국회가. 근데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당은 여당 주장만 하고 야당은 야당 주장만 하기 때문에 진짜 의회가 이 민주주의를 끌어가고 발전시키는 주축이 돼야 된다. 그런 책임감을 좀 갖자, 의원들이. 정말 의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회를 끌어가는 과정에서 여야의 대화와 타협들, 양보와 협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좀 같이 공유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의회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 민주주의를, 그럼 의원 내각제를 지향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의회의 역할, 네. 의회의 역할, 특히 의회가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해야 되는지, 그런 인식을 좀 우리가 의원들이 분명하게 하게.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미국의 의회제도, 또 영국의 의회제도, 각국의 의회제도 연구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또 역사적인 또
고찰들 이런 걸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12.3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국회 역할에 관련된 저희들 세미나를 열었고요. 그 전까지는 어쨌든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뭐 몽테스키에, 존 로크, 책에 뭐 마키아벨리까지 고전들도 좀 저희들 같이 읽으면서 또 발제해가고 핵심적인 가치가 뭔지, 그래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 갖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왔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왔고 또 제도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립이 되어 왔고, 이것이 결국엔 다수의 국민들, 민중들의 항쟁을 통해 갖고 어떻게 제도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저희가 세미나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깊이 있는 뭐 철학적인 고민부터 또 제도까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의회라고 하는 이제 국회의 핵심적인 도전 혹은 난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화의 단절이랄지 당론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을 가지고 여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은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이렇게 당과 당과의 갈등 속에서, 지금 물론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수명을 다한 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떤 뭐 해안이랄지 이런 것까지도 논의 좀 해보시고 계신지요? 뭐 저는 어쨌든 우리 같이 하는 의원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뭐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문화의 문제거든요. 여의도 정치 문화의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대개 대통령 중심으로 어떤 파벌들이 형성되고, 야당은 또 유력한 대선 주자 중심으로 네. 파벌이 형성되고, 좀 거기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다가 덧붙여갖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당의 대통령, 또 야당은 유력한 대선 주자 중심으로 당 밖에 강력한 또 팬덤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원들도 있고 당원이 아닌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나. 제가 사실은 끊임없이 저도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분들한테 소위 말하는 문자 폭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 관련해 갖고. 그러나 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만이 뽑은 게 아니라 지역 유권자,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뽑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지. 다수 그 강성 지지자들, 적극적 참여층의 지지자들, 참여하는 지지자들의 눈치 안 봐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의원 개개인의 어떤 결단들, 또 그런 걸 통한 정치 문화의 변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제가 17대에 처음 국회의원 된 이후 점점 악화되어 온 겁니다. 네. 여야 간의 대화의 단전들, 선악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들, 그런 틀들을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해야 되겠죠. 이게 뭐 제도라기보다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게, 저는 민주주의가 뭐 다른 여러 걸 따라서 가치의 다양성과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해야 되죠.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 체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서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사람도 우리가 배척돼야 되지 않겠지만, 우리 헌정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인정한다고 하면 그 안에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거거든요. 나하고 다른 거죠, 사실은. 여야가 다른 거지, 내가 저걸 반투출시켜야 될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전제하에서 정말 입만 열면 얘기하는 국민민복을 위해 갖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 것만 관철시킬 게 아니라 주고받으면서 어떤 타협점을 만들어내 갖고 그걸 정책으로, 입법으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져 가는 게 너무 심각한, 그게 오히려 의회 민주주의 위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연구 모임은 여야 의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교섭단체, 한 정당만 하면 안 되는데, 네. 여당 의원님들은 거의 참여가 없으시고요. 네. 저도 그래서 뭐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모임에도 제가 나가고는 있습니다. 네. 나가고는 있는데, 이런 모임에도 좀 여당 의원들도 이렇게 참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인상 깊었던 게 그 포럼의 첫 세미나 주제가 이제 팬덤 정치를 조금 비판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방금 강성 지지층 얘기를 좀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팬덤 정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이게 말 잘못하면 욕 많이 먹는데. 근데 뭐 일단 모든 게 다 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측면과 뭐 밝은 측면이 있고,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겠죠. 뭐 일단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는 게 정치 활동하는 데 매우 유리하죠, 사실. 네. 또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의회가 그 의원들이 그들만의 세계에서 갇히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직접
직접 참여하는 어떤 통로들, 이런 적극적인 참여층들이 있어갖고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참여 민주주의를 좀 강화하는 측면에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이 다양한 SNS를 통해 갖고 의원들과 소통하고 하면 좋겠는데, 이제 더 그게 좀 지나치다 보면은 의원들의 어떤 소신이라든가 또 정책 결단을 굉장히 제약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형성된 어떤 당론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게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압박들이 있는데, 결국 이 추세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추세는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의원들이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강성 지지자들의 그런 주장이라든가 그런 압박을 너무 의식해갖고 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 듣고 그러면서도 합리적 판단들을 해야 되는 건 결국 의원 각자의 결단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여 정치의 한 부분이긴 한데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또 나와 다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과 반대편에 있는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표적이 되고 공격을 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대한민국 발전에 어떤 여론 형성에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비춰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좀 의원님의 좀 꿈이라는 게 좀 지난번 의장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계기로도 좀 작용을 했는지요? 그렇죠. 예, 사실 제가 국회의장에 나가겠다고 생각한 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갖고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좀 더 통합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하면 그게 완화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사실 대통령은 국민 통합, 국가 통합의 구심점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아쉽고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야당 대표 또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만 계속 돼 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야당은 야당대로 엄청난 거기에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또 국가적 현안들이 다 좀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대 총선을 거치고 야당이 어쨌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갖고 다수당이 됐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갖고 상실된 정치, 국회에 대화가 상실되어 있으니까 그런 정치를 다시 복원시키고 여야 관계를 복원시키고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좀 회복하게 하는 원만한 대화의 창구를 만드는 데 좀 역할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출마했었죠. 근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완주를 못하고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생각보다 대선 국면이 좀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지 좀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대선 국면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대선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표현이 파면입니다. 파면한다, 아니면 기각한다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행보한다는 건 좀 약간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늘 말씀들 하고 있는데 민생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야가 12월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좀 시급한 민생 법안들, 특히 저는 여야가 합의해갖고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정치인들은 최종적으로는 정권을 잡아갖고 국정 운영을 해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각자가 당에서 준비한 문제지 제가 따로 대선과 관련해갖고 하는 건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유권자들을 위해서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이런 약속이랄지 아니면 발전 혹은 이런 청사진 이런 것 좀 보여주십시오. 경기 중북부 지역이 굉장히 좀 사실상 과거에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가장 취약한 게 역시 교통이 취약합니다. 경기부 지역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가장 희생했던 지역이거든요. 저희 지역구만 해도 3개 사단이 있고 여러 2개 예비 사단이 있고, 근데 군인들 많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그런 규제들, 그 다음에 또 환경 규제, 그린벨트 규제, 각종 중첩 규제 때문에 발전이 못했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국가안보 혜택은 국민이 다 받은 이 혜택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가장 희생한 경기부 지역에 대한 투자가 없었어요. 교통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지역에서는 여기 교통이 돼야 교통 인프라 구축돼야 산업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이게 어떤 발전이 있을 텐데 가장 좀 시급한 게 전철 7호선이 양주 유치가 됐는데 제가 굉장히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철 7호선을 조기에 완공하고 양주로 거쳐가지고 포천까지 갈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양주 간 고속도로가 사업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는데 이걸 신속하게 해야 양주가 균형 발전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GTX 신호선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도로 철도 사업을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예산을 많이 따갖고 추진하는 게 큰 목표이고요. 그런 게 좀 갖춰진다면은 우리 양주시를 경기북부의 교통의 중심, 문화, 교육의 중심, 또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처해 있는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런 모습의 나라, 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좀 따뜻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역할을, 제가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나 이런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정치인들이 올바름의 정치가 아니라 좋은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저는 거기에 진짜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걸 이루어내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뭐 현재 그 어려운 그 국가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유일한 나라이고, 뭐 과거에 독재 시대도 있었지만은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뤄냈고 또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국민의 힘이었거든요. 이번에 그야말로 난데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가 혼란한 상황에 빠졌지만 역시 국민의 힘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게 정치인들이 국민들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 여야가 당리당략을 넘어가고서 오직 국가 이익,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어떤 빠른 시일 내에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의 협력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정리해 주시죠. 이상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앞으로도 좀 소신 있는 정치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